안녕하세요. 오늘 뭐 이것저것을 좀 했고, 오전에는 제가, 지난번에 통화를 했다는 그 박 부사장과의 통화 내용을 제가 웬만해가지고는 다시 듣지는 않는데, 다시 한번 그 1시간 반 가량 되는 거를 다시 한번 다 들어봤어요. 그 내용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 사람하고 저하고는 뭐 처음에 통화를 시작할 때부터 왜 전화했느냐. 그래서 제가 KOK 플레이 앱 자체가 구동이 안 되는데 운영사가 어디길래, 그러니까 운영사에서 이것 자체를 배임한 행위 아니냐. 그거를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는데, 그 내용에서 모든 것들은 그냥 끝날 수가 있죠. 그런데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통화를 한 그 전체적인 거를 들으면서 뉘앙스적으로 느낀 게, 아, 뭔가 그, 뭐 그 사람은 자기는 전혀 상관이 없다. K 스테디움만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왜 그렇게 긴 시간을 이야기를 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자기가 전혀 범죄 행위에 그 가담을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뭐 범죄 행위를 떠나가지고 그 사람은 아예 개혁해와는 전혀 관련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왜 1시간 반을 통화를 할까?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 그 유튜브에 올리는 이런 내용들이 자기가 봤으면 본 내용을 가지고서 뭐 제가 그 어떠한 범죄 행위를 했다라고 뭐 예를 들면은 모욕죄, 뭐 명예훼손 이렇게 고소를 하면 되는데 1시간 반 동안 통화를 하면서 왜 그렇게 시간을 오래 끌었을까? 뭐, 끌려고 끈 거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야기를 왜 계속 해서 1시간 반 정도 시간을 보냈는가? 이건 내용을 쭉 보면은 상관도 없는 사람이 최영규와의, 최영규와의 관계, 그 다음에 최영규로부터 뭔 이야기를 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한다거나 뭐 하는 것 자체가 자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저희가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관여를 하는 건 KOK와 관련된 것뿐이에요. 근데 자기는 그거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계속 묻는다는 묻고 자기 그 내용을 저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런 걸 느꼈지만은 뭔가를 좀 알아내고 싶고 그거를 가지고서 뭐 방어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방어를 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뭘 근거로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물었는데 결국에 저는 지금까지 그 내용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들이 기록물로 남겨놓은 걸 근거로 해가지고 설명을 했고, 그 내용 속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범죄 사실로 저는 그 증거 자료로 제시를 했다 이거지요. 제가 그 메이커도 아니고 이 뭔가를 소설을 쓰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영상을 올리는 가장 큰 이유는 어느 누구도 실제로 이 KOK 피해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도 경찰에서 민원을 넣는 거에 대해 갖고 답변을 한 내용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경찰보다는 피해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즉 당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알고, 근데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자기가 그만큼 노력을 해야지만이 그게 눈에 들어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일반 오늘도 제가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현재 지금 이런 상황이 지나갔고 그 다음에 거래소의 가격이 KOK가 올랐을 때 그 상태에서 내가 이 KOK를 내 지갑에서 빼서 거래소로 보내고 거래소에 보낸 다음에 그거를 매도를 하고 현금화하는 이런 것 자체를 할 수가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될 거냐? 저는 한 95% 정도가 그런 상황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움을 받지 않으면 하나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인데, 그리고 의견이고,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고 따졌을 때, 이런 피해 상황에 대해 가지고 범죄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록물로, 즉 증거물로 제출을 하거나, 그거를 제출을 한 내용을 가지고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할 건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없다라고 쳤을 때, 실제로도 KOK와 관련해가지고는 예전에는 뭐 장사방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이두영인가 뭐 그 하여튼간에 그런 그 서연화하고 또 그 이렇게 조인을 해가지고 영상을 올리던 쪽도 있었고, 그러고 나면은 대부분이 단톡방을 운영을 하는 거고, 단톡방 중에서도 뭐 이래저래 좀 있다가 거의 다 사라지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비대위라는 곳과 저희 이 두 군데밖에 없고 그런데 단톡방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즉 피해자들 중에서 단톡방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라 그러면은 그 단톡방에서 뭐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 설명을 하거나 이럴 정도의 그 단톡방에 뭐 어떻게 보면 엄청난 단점이지요. 그렇게라도 가입을 해가지고 좋은, 맞는 내용이든 틀리는 내용이든 뭐 누구를 씹는 내용이든 어쨌든 그 정도 외에 그 가입이 돼 있는 사람 외에는 그 가입이 안 되는 사람은 아예 어떠한 정보도 받을 수가 없지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가 남았는 게 이 전데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영상을 올리고 피해자들한테 내용 전달을 하고 뭐 이 KOK라는 이 효과 관련되는 내용 제 그 영상이 올라가면은 맨날 이래요. 똑같은 모습에 뭐 그 경상도 사람이 이 사투리도 써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거기 이렇게라도 내용을 전달을 한 거를 피해자가 궁금해서 KOK라는 검색어를 쳐보면은 대부분 거는 뭐 2022년 정도 이전에는 이전 것이지 뭐 23년 이후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새로 또 하나 K 스테디움이라는 그 자체가 뭐 몇 개 이제 그 SO들이 운영을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거하고 KOK 피해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면 오로지 한 개가 남는 게 제 영상인데 제 영상에서 올려드리는 내용들이 대부분이
우리가 범죄자라고 생각하는 그 집단에서 기록물로 내놓은 내용을 가지고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 내용 설명을 듣고서,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리고 그 내용 자체가 뭐 링크가 달려 있으면 링크를 쫓아가 보면은 알 거고, 아니면은 검색어를 쳐보면은 여러 개가 나오는 걸 보면은 알 거고, 그리고 그 내용이 띄워져 있는 상태에서 내용을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저는 내용 위주로 이야기를 다 해드리잖아요. 그럼 스스로가 실제로 그 업무를 전폐하고 전업 형태로 이 일을 한다라고 하면은 내용을 좀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좀 전문적인 그 지식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 내용을 봤을 때 한번 보고 좀 이해를 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아니다라고 보이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지금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스테이킹 지갑을 찾고 그거를 가지고서 KOK 가치를 올리는 역할을 했다라고 했을 때 KOK 가치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 가치가 올라가 있어서 이제는 현금화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했을 때 누가 도와주지 않았을 때는 이거 자체를 실행을 해가지고 현금화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정말 저는 한 5% 정도, 95%는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한테 피해 금액으로 개인이 스테이킹을 하는 거에는 현금으로 계산을 할 수는 없지만은 자기가 시작을 할 당시에 현금을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엄청난 돈들이 들어간 거지요. 그러면 그거를 회수를 하는 그 작업 정도는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못한다 이거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깜깜한 어둠 속에서 뭔가를 만지거나 찾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어둠이 그친다는 의미 자체는 내가 뭔가를 알기 때문에 그게 뭔가를 볼 수도 있고, 뭐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지요. 근데 이렇게라도 내용 전달을 하는 것 자체가 어느 누구한테는 정말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으로 최소한 뭐부터 찾아봐야 되고 또 어떠한 내용이 범죄라고 생각을 하는 판단을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좀 쉽게 노력과 시간을 좀 덜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계속 올려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통화를 했던 사람이, 어, 원하는 거는, 결국에 이제 자기는 죄도 없고, 관련성도 없고,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한 이야기는 그거죠. 이전에, 수차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고발 조치를 한 김판종 씨를 수사를 하다 보면은 그 사람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제한적이에요. 어떻게 이 장악을 하고 하는 것 자체,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뭔가 하는 것 자체, 이런 것들은 조력을 받지 않으면, 도움을 받지 않으면은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기술 파트에 있는 사람이 가장 가까이 있는 거지요. 그리고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부사장이 한 다섯 여섯 명 정도가 된다고 했을 때 그 규모가
뭐 수천 정도가 아니고 뭐 수만, 수천 뭐 이렇게 돼도 이 임원진 회의를 하거나 했을 때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거기에서는 나름 공유가 되겠지요. 그러면은 이 회사가 그, 그 회사가 매출 기준 이런 거를 봤을 때, 그 다음에 기사에 나왔던 대로 자본 잠식 상태에서 억자 전환을 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맡고 있던 파트가 뭔가 매출을 일으키고 그랬을 거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오로지 그 매출은 여기에서밖에, 우리 KOK에서밖에 발생이 안 됐을 거다. 거기에 관련되는 자회사들도 어떻게 보면은 서류상으로 꼭 저를 음해하기 위해서 송고라는 데다가 음성 파일을 만들어 달라고 했던 그 업체도 저희가 그 업체 앞에서도 한번 학동에서 이사를 하고 나서 옮겨갔던 그 장소에 갔던 그 회사, 그 대표, 그다음에 그 회사가 본래는 학동에 같이 주식회사 미디움과 같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제 영상을 가지고서 음성 파일만 만들어 달라. 영상은 필요 없고 음성만 만들어 달라. 내용도 일일이 다 적어갖고 보내준 거를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러면 그 회사도 실제로 매출을 올리는 회사냐? 저는 제, 제가 판단하기에는 거기 또 매출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존을 하느냐? 자회사,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룹화되어 있는 회사들끼리 계약 관계를 가지고서 뭐 서류상으로 또는 금액적으로도 이동이 됐을 수 있다. 소프트웨어잖아요. 소프트웨어는 어떠한 부분을 뭐 개발을 해달라. 그게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둘째치고 그런 계약으로 해가지고 돈도 옮겨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관심이 없고,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어, 미팅을 할 때나, 그 다음에 연락을 또 따로 주고받거나, 그 다음에 제 영상을 모니터링 하거나, 이런 것들을 그 사람이 다 스스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어, 통화한 내용에서도 일부는 그,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근데 제가 없는 이야기를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런 내용들이 결국에는 누군가가 알고 있으면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내용이라도 알고 싶죠.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왜 필요하나 하면은 혼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거꾸로 물었던 게, 아, 묻기보다는 제가 이제 언급을 한 내용이 니들이 내놓은 공지사항, 이런 것들이 앞에 뭐가 있었는지조차도 내용 파악을 못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제가 통화 중에 답답한 소리 하고 뭐 좀 전에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도 못한다라고 제가 다시 돌려봐라. 설명을 하기가 싫다. 녹음하고 있으니까 돌려 들어라. 그렇게도 이야기를 할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왜 1시간 반을 통화를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거는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서 내가 여기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거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거기 관련해 가지고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있는 어떤 그 방법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유는 그냥 자료 가지고 이야기를 그 증거 자료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증거 자료는 그들로부터 나온 거고 그래서 아무리 발부동을 쳐도 안 된다. 그게 제 생각이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잠시 그 2월 25일쯤인가 그 송가경 씨 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는 내용을 어떤 분이 오늘 또 보내주셔가지고 어디서 보긴 본 것 같은데 좀 비슷한 내용인데 제가 조금 착각을 하고 올렸던 내용이 기소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송치 상태죠. 송치를 한 상태고 그 재판을 어, 그 법원에다가 이 기소 의견으로 이제 재판을 열어주세요 하는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된 상태인데 기소가 돼서 또 글을 올렸나 싶어가지고 좀 읽다가 올려놨거든요. 그리고 오늘 그걸 좀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 제가 그때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제 영상을 보고서 인용을 많이 한 것 같다는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일단 아, 좀 그 답답한 노릇이지만은 그 사람은 사기와 관련해 가지고는 한번 뭐그 제대로 한번 해보면은 해볼 수도 있겠다. 그런데 거기보다는 차라리 K 스테디움으로 옮기도록 하는 데에 그 사이에 했던 내용들은 다 남아 있으니까 투자를 요 투자금, 그러니까 자산 이전을 하게 만들어 갖고 커뮤니티 풀이라는 데다가 쏙 잡아 넣도록 하기 전까지 기망행위를 한 거를 가지고서 사기라든가 뭐 이런 거를 가지고서 한번 추적을 하고 법적으로 대응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게 훨씬 쉬울 거다라고 그렇게 이제 제가 좀 뭐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근데 오늘 제가 고발자 그 의견서를 거의 뭐 마무리를 좀 해가면서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제가 사실은 설명을 했던 부분이긴 한데 정리를 하자면은 일단은 사기, 유사수신, 뭐 방문판매법 다 해가지고 보상받은 거는 우리 지갑에 모든 개개인의 지갑에 다 있는 거고 원금이라는 거를 지금 못 받았잖아요. 원금이라는 거 자체가 현금이 아니고 가상자산으로 받으면은 이자, 그러니까 보상이라고 수익을 이미 받았던 거는 이미 들어와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것도 현금이라고 그래야 된다. 원금이라고 하는 거를 현금이라고 주장을 하면은 보상받는 것도 현금이라 해야지요. 그래서 결국에는 원금이 현금이 아니고, 그리고 원금 보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해지를 해봐라. 그러면은 원금이 나올 거다. 그러면 이게 범죄 성립이 되느냐? 안 된다. 이게 가장 심플한, 심플하게, 가장 간단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와 같은 경우에는 특경법상 배임으로 고발 조치를 했고, 이것과 관련해서 정말 너무나 쉬운 판례가 있다 이거예요. 대법원 판례가. 1심과 2심에서는 오입금을 받은 사람조차도 배임으로 유죄를 선고를 했어요. 거기에서 유죄를 선고를 하면서 배임죄가 성립이 된다는 게 사물을 처리하는 자
이기 때문에 배임으로 유죄를 때린 거지요.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오입금을 받은 사람이 어떠한 경로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과 관련되는 신의적 거지, 그다음에 어, 그, 어, 그런 것과 무관하게 어쨌든 이 사람이 사무를 처리할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냐, 이게 쟁점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1심과 2심의 유죄가 뒤집혀진 거지요.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이 되지는 않는다. 다만 부당 이익에 대한 반환을 할 의무는 있다. 이거는 형사법에 저촉이 되는 게 아니고 민사법에 저촉이 되는 거다. 그러면 심지어 그 오입금을 받아서 보관을 한 사람을 사무를 처리한 자로 1심과 2심에서는 법원에서는 그렇게 판결을 내린 거죠.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그게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이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입금 받은 사람을 1, 2심에서는 사무를 처리한 자로 봤고 3심에서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사태를 접목을 시켜보면은 그 우리가 스태킹한 거를 제가 이 전체가 있는 데서는 제가 그 말씀 못 드리는데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렸던 분들한테는 그거를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보관을 스테이킹을 하는 것 자체는 제가 PT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설명을 드렸듯이 이 스테이킹이라는 것 자체를 그 스테이킹 지갑 자체를 알고 있고 그거를 관리를 했던 사람, 보관을 했던 사람은 분명히 그 앱을 개발한 사람이다. 그럼 개발한 사람이 개발자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그 위에 우리가 지금 고발 조치를 한 사람, 그 다음에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거기에 저는 이 전화한 사람도 당연히, 그러니까 뭐 고구마, 감자, 뭐 이런 거를 뿌리를 하나를 쭉 뽑아보면은 쭉그 넝쿨째로 다 땡겨 올라오는 것처럼 거기에 해당이 되는 한 일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구차하게 자기는 K스테디움만 늘 했다. K스테디움 개발 또는 거기 그 메인넷과만 관련이 있다. 이렇게 경찰에 진술을 했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고 자기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을 불렀으면은 근데 그 사람 이야기로는 경찰에서 K 스테디움에 관련된 것만 물어봤대요. 그럼 K 스테디움이 KOK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한 경찰이 K 스테디움을 어떻게 보고서 K 스테디움 메인넷까지도 수사를 하느냐. 재단 하에, KOK 재단 하에 K 스테디움도 하나라고 본 거지요. 사업부 중에 하나라고 본 거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맞아떨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실제로 K 스테디움의 현재 그 법인 자체가 K 스테디움 프라이빗 리미티드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KOK 재단이 아닌 K 스테디움의 실질적인 법인은 K 스테디움 PT다. K 스테디움 PT는 제가 지난번에 그 법인증 보여드렸죠. 거기에 보면은 스탁 한 주. 그러니까 자본금이 그걸 1달러로 해놓은 거예요. 그것도 싱가포르 달러인가 아마 그래요. 그러면은 US 달러라고 해도 지금 2천 원도 안 돼요. 자본금 2천 원짜리가 처음에 그 K스테디움 PT라는 것 자체가 그 K스테디움의 메인넷의 운영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어느 순간에 그렇게 바뀌어 버린 거지요. 그러면은 그 운영사 역할을 하는 게 크립티드인데, 크립티드의 멤버들이 누구냐? 주식회사 미디움의 직원들이에요. 그러면은 봅시다. 케이스트앤 PT의 대표이사 전 미디움 대표이사, 크립티드의 대표이사, 이 사람은 전 주식회사 미디움의 부사장. 그럼 다 그냥 이야기가 다 됐잖아요. 하나라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은. 눈 가리고 아웅하기 위해서 업체를 이렇게 분할을 시켰을 뿐, 똑같은 그 무리 중에 무리들이 나눠서 일을 한 거죠, 그냥. 결국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모든 것들이 그 업무를, 그러니까 하는 입장에서 관리를 했고, 그거를 뺐었다. 그게 뭐 메탈라치가 됐든 아니면은 뭐 미디움의 매출이 됐든 어쨌든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그 자체로 그러한 매출을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가 그만한 매출을 내기는 극히 힘들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어 모든 사람들이, 그게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피해자들이죠.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특히 기업회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제가 K 스테디움 아니 커뮤니티 풀까지는 신경을 쓰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어, 사실은 불쌍하기로 따지면은 커뮤니티 풀로 옮겨간 사람들이 더 불쌍한 거지요. 왜? 거기는 가격 상승을 할 수 있는 재원이 없어요. 그리고 사법 리스크 이게 다 상관이 없다 손 쳐도 거기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9만 명이라는 사람들 중에서 저는 8만 9천 한 뭐 한 7, 800명은 내용도 잘 모른다. 그럼 그 사람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뭔가 가치를 상승시키는 뭔가를 할 수 있냐? 못한다. 제가 KOK 플레이에서 가격 상승이 돼가지고 내 지갑에 드는 걸 빼 쓸 수 있는 것조차도 지금 저희 이 주음을 하는 동안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이 쭉 그 명단이 쭉 있어요. 여기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빼 쓸 수 있는 사람이, 그거를 거래를 해가지고 쓸 수 있는 사람이 절반도 안 될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이만큼 들은 사람이라선 치더라도 이것을 조작을 하면서 그,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이게 좀 어려운 게 일단은 거래소 지갑을 개설을 해야 돼요. 거래소에 먼저 본인 인정을 하고 지갑을 사용을 할 수 있고 거래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런 거 할 줄 아는 사람 정말 극히 드물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스테이킹을 했다 손 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하지를 못하고 현금을 줬다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은 그런 거 자체를 먼저 만들어 가지고 거래를 해 가지고 옮기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드니까 일단은 돈을 소개한 사람, 도와주는 사람한테 현금을 보내면은 그 사람은 거래소에 거래소 거래소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미 셋업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돈을 그 거래소 지갑으로 보내고, 거래소 지갑에서 매수를 해서 옮기고, 매도를 해서 다시 개요케를 사고, 그 의뢰를 한 사람한테, 할 줄 모르는 사람한테
할 줄 모르는 사람의 지갑으로 보내줬을 거예요. 거기에서 또 그 사람, 아, 그, 스테이킹 하는 것도 도와줬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스테이킹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제한적이에요. 근데 그게 어렵느냐? 거래소를 하나, 거래소에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셋업을 하는 그 자체는 한 번만 좀 하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게 그 여기에 있던 거를 여기로 옮길 때 어려움을 되게 많이 그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잘못 옮기면은 찾기가 힘드니까. 그것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다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게 무섭고 해가지고 못하는 거지요. 그런 사람까지 다 빼고 나면 결국에는 소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의 피해자들이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들이 범죄 행위를 하고서도 이렇게 떳떳하게, 뭐, 그, 적반하장이라 할까, 그 다음에 모르쇠, 뭐, 이렇게 하면은 그냥 넘어갈 것 같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그거를 우리는, 그렇게 못하도록 하겠다는 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게 결국에, 지금 공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 범죄 행위와 그 범죄 행위는 아주 그 단순하게 생각을 해가지고는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것만 딱 해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여부를 확인만 해보면 돼요. 어떻게 해지를 하고 어떻게 스테이킹을 했는지만 확인을 하면은 그거는 그냥 더 이상 볼 것도 없어요. 소위 말해서 저는 좀, 아, 이 좀 멍청한 것들끼리 그냥, 어,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뭐 그런 범죄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 정말 사실에 근거해가지고, 그 다음에 절차라든가 뭐, 여기 사실이라고 하는 거는 스태킹을 뭘로 했냐, 보상을 또 뭐로 받았느냐, 해지를 하면은 원금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것만 확인을 하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현금을 접목을 시켜버리니까, 그때부터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죠.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이 경찰들을, 이렇게 부실한 경찰들을 어디에 이게 그 민원을 넣든지 아니면은 조사 의뢰를 시키든지, 특히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수사를 했던 그 사람은 저는 이 그러니까 이제 불송치 내용을 오늘 제가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했는데, 그 내용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고발을 했던 내용과도 아예 다른 내용으로 피의사실 요지부터 해가지고 이유를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고 나서 불송치를 때렸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 완전히 그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저질렀다는, 그러니까 사건을 이렇게 종결을 시켰다는 거, 그거 하나, 아니면은 우리가 그 코인 사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데는 제가 그 확실치는 않은데, 제 기억으로는 법조계에 있는 현직 검사, 판사, 뭐 그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연결이 돼 있는 것처럼 이 경찰도 그런 쪽에
좀 연루가 되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내용을 해가지고 불송치를 때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불송치를 했는 거를 저희는 3일 만에, 제가 그 형사포털 그걸로 검색을 해보기로는, 22년 6월 28일에 그, 이 불송치를 송부를 했고, 7월 1일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접수를 했고, 7월 3일에 재수사 요청을, 그, 이렇게 불송치를 한, 관할, 뭐라고 했더라? 어, 송부관서, 송부관서인 강남경찰서에 재수사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이렇게 그 메시지를 제가 받았는데, 단 3일 만에 그렇게 된 것도 웃기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불송치 건에 대해 가지고 재수사 요청의 퍼센테이지는 뭐, 제가 기사를 하나 띄워놨는데, 거기에는 1.6%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송치가 되는 사건에 대해 가지고 보안 수사를 요청을 하는 퍼센테이지가 한 30% 정도가 된대요. 그럼 1점 몇 프로, 여기서는 1.6%라고 돼 있는데, 그러한 퍼센테이지라고 하면은 웬만해 가지고는 불송치를 하면은 거의 다 그냥 거기서 끝나는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경찰 입장에서도. 그럼 불송치 해줄 테니까 그 뒤에 이야기는 하지 않을게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너무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부패한 경찰관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수사를 해달라 그래야 될지, 이 사람을 상대로 수사를 해달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무식한 경찰관이 수사 내용을 제대로 이해도 못하는 사람이 수사를 하고 있었고, 그거를 이렇게 수사를 엉망으로 해가지고 종결 처리를 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다시 수사를 하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얼만큼 모르고 수사를 한 건지를 저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경찰 당국이든 어디에서 좀 이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을 조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조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저는 지금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저하고 통화했던 그 사람, 제가 경찰서 가가지고는 그런 이야기 할 거예요. 그 사람하고 저하고 대질신문을 시켜달라. 김판정이도 대질신문을 시켜달라. 그 사람이 모른다라고 이야기한 게 정말 몰라서 모른다라고 이야기한 건지, 제가 대질신문을 하면서 거기에서 설명한 내용을 수사관 당신이 한번 판단을 해봐라. 그러고 싶다고요. 여기 제가 오늘 한 분은 신장 수술을 6월 달에 해야 되는 분하고 통화를 일단은 한 분 했고, 뒤에 한 분하고 통화를 한 분은 중국 동포이신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피해자가 잘못한 부분도, 그러니까 분명히 있다. 그건 뭐냐? 피해자 중에서 이러한 사실을 어느 정도 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먼저 들은 사람이 자기가 소개했던 자기를 보고 자기가 소개를 했던 해준 사람이든, 이런 사람들이 이 사실들을 잘 모르고 있으면 이런 사람들한테도 알려서 소위 말해서 세력을, 피해자의 힘을 좀 뭉치는 역할도 좀 해야 되는데, 다 내몰라라요. 다 내몰라라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이야기도 해요. 내가 소개한 사람들이 내한테 뭔가를 이 여기에 대해 뭔가를 물으면은 겁이 난다 이거예요.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내가 소개한 사람을 만나는 것을 피하거나 어쩌다가 만나도 도망가고 싶지요. 이거 어떻게 돼 가는데 물어보면은 답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가 계속 감추다 보니까 이 문제를 그 많은 사람들이 좀 알고서 힘을 합쳐서 목소리를 내면 좋은데 안 된 거지요. 그 목소리를 뭐 그 내 돈 내놔 이거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사람이 이만큼 뭐 연명을 하든지 해가지고 탄원서를 넣든지 이런 것도 좀 하고 시위를 할 때도 수천 수만 명이 모이면은 이게 이 모양 이 꼴이 될까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 선거가 어, 조기 대통령 선거가 실시가 되는데 이런 시점에 각 당은 정치권에서는 표가 필요해요. 근데 현재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결국에는 스스로가 이 맞서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가 전부 다 피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면 저는 우라통이 터지고 다 어떻게 보면은 좋게 보이지가 않아요. 병신들 같이 지가 손해를 봐놔놓고 지가 저기 뭐고 피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싸움을 하는 거는 아예 해보려고 하지도 않고 전부 다 언놈이 해주기를 바라고 심지어는 이런 내용을 띄워놓으면은 욕이나 하는 그런 부류들도 있고 그 욕하는 것들이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은 지대로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것들이 거꾸로 욕들을 많이 해요. 정말 밥통과 같은, 철밥통과 같은 이런 것들이 더 욕을 심하게 해요. 이게 피해자가 스스로가 자초한 부분도 있다. 그리고 이겨낼 수 있는 것도 스스로가 뭐, 어, 맡고 있는 이런 형국이 돼버렸으니까 피해자들 스스로도 이 자성을 좀 해야 돼요. 정말 이렇게 오면서 어, 제일 답답한 게 말을 제대로 들으려고 설명을 해줘도 말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적고 그 다음에 일단은 피하고 보자. 그리고 뭐 숨기자. 오픈을 하면은 내가 당할 게 얼마나 클지 이게 제일 우선이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뒤지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스스로. 그래 놔놓고 한 번씩 연락을 툭툭 던져가지고 개인적으로 설명을 듣겠다고 연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 같아서는 정말 욕을 한 버거지 해가지고 욕만 하고 그냥 끊고 싶은 그런 사람들. 제가 그 사람들한테 뭔가 설명을 한다고 뭐가 달라지는 게 있어요. 제 시간만 아깝고, 제 시간이 아깝다는 이야기는 이 싸움을 하는데 소요가 돼야 될 시간을 빼먹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자면은, 커뮤니티 풀로 자산 이전하신 분들, SO들이 어떻게 소개를 해가지고 옮겨가셨는지, 그것만 기록을 가지고 계시고, 내가 언제 자산 이전을 했는데 그 전에 어떤 거짓된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제가 그거는 몇 개를 뭐 기본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서 법적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세요. 어느 한 사람이라도 나서지 않으면은 거기는 더 불쌍한 상황이에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게 그쪽 그 커뮤니티 폴로 자산 이전하신 분들은 법으로 그 사람들을 감옥에 살도록 하는 이런 거는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손실을 회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손실을 회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거래소의 가치를 올리는 것 말, 가격을 올리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재원이 있는 거고 거기는 재원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 분풀이라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감옥이라도 보내고 그렇게 마음의 위안을 얻는 정도로 법적 대응을 할 필요는 있겠지만은 손실을 회복을 하겠다는 그 생각은 저는 그쪽은 아예 안 하시는 게 희망 자체를 아예 안 가지시는 게 맞다라고 정신 건강에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메인넷이라는 거를 계속 주장을 하면서 커뮤니티 풀로 투자를 하신 분들은 그런 거기에 투자를 하신 분과 KOK에 기존에 계시던 분과의 가장 큰 차이는 한쪽은 피해 회복 자체를 할 수가 없다. 제 기준에서는 그래요. KOK는 충분히 가능하다.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100%뭐 확신을 하고서 일을 지금까지 해온 거고, 여러분들은 각자의 생각대로, 각자가 판단하는 대로 하시는 거고, 그거는, 어, 어떻게 강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판단을 해보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게 예전에도 그런 뭐, 말씀을 좀 드렸는데, 뭐 70%, 50%, 30%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서 저는 한 게 아니다. 70%에서 30%, 50%에서 50%, 30%면 70%안 될 가능성이, 이거는 완전히 불확실한 거잖아요. 그럼 저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에 대해 가지고 나설 수가 없죠. 근데 저는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일반적인 배임, 횡령, 업무상 횡령 뭐 이런 거, 그, 증명하기 되게 어려워요. 다 감춰져 있어요. 그런 게 우리는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그들이 풀어놓은 게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좀 거꾸로 쉬워요. 그래서 저는 100%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거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일반적인 금융범죄 뭐 배임이다, 업무상 배임이다라고 했을 때 제가 할 수 있었을까? 이런 걱정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일반 금융에서는 제가 못했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거기는 내부 자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여기는 다 그냥 먹고 올려놨어요. 심지어는 지들 매출까지도 이야기하고 계약 관계도 다 이야기를 하고 지들 할 역할도 이야기 다 하고 이야기해놨는 거를 지들이 또 그걸 잊고서 또 다른 이야기도 짓거려 놓고 그래서 우리는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 커뮤니티 풀과 이 우리가 뭐 옛날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커뮤니티 풀과 마이닝 풀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마이닝은 사실 상관이 없는데 뭐 여러분들 이해를 더 쉽게 어, 뭐 돕고자 하는 표현을 하자면은 마이닝 풀과 커뮤니티 풀을 놓고 봤을 때는 마이닝 풀은 실제로 희망 답이 전혀 없다. 근데 마이닝 풀은 우리는 이 싸움만 잘 끝내면은 생각지도 못하는 정도의 결과를 볼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오프라인이라 그러면 저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전에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 정도 뭐 이런 게 아니죠.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고 여기는 희망이 없다. 그래서 어, 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 작자들을 감옥에 뭐 법적으로 대응을 해서라도 감옥이라도 보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해보셔야 돼요.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힘들어져요. 지금 KOK 플레이 앱 자체도 구동 안 시키는 게 이게 그 사람 이야기대로 하면은 주식회사 미디움이 운영사라고 하는데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회사가 뭐예요?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예요. 근데 홈페이지도 없고요. 회사가 어디에 있는지도 나타나질 않아요. 주소가 있는 데를 찾아가면은 비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운영사가 뭔가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배임 행위를 스스로 정말 하고 있죠. 우리 KOK 지갑이 2022년 한 6월 전후 해가지고 2021, 그 21년 12월 31일까지의 KOK와 관련된 그 지갑, 거기에 KOK와 관련된 거 싸그리 없어졌죠, 기록이. 그 다음에 비트이더 USDT 여기에서도 오입금과 관련된 기록은 싹 지워졌어요. 2022년도 거라손 치더라도 그게 어떤 때 그렇게 발생이 됐느냐? 시스템 점검을 한다라는 공지가 나오고 나서 그게 잠시 일시적으로 중지가 됐다가 아마 나왔던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경찰들이 압수수색을 하고 경찰들이 수사를 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 이력들을 지금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두 개 정도 오입금 되는 사람 캡처를 떠놓은 사람 거를 가지고서 증거로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내용의 불송치 이유를 써놨어요. 적어도 우리는 피해자고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을 손해를 봤다. 그럼 1억 손해를 본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은 그냥 1억을 그냥 그놈들한테 그냥 다 어, 뭐 손해보고 말겠다. 니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아니면은 실제로 사람을 고용을 해서라도 그만큼 안 된다고 하면은 싸워야죠. 그렇게 돈이라도 들여가지고. 그게 맞지 않아요. 근데 피해자가 이만큼 많은데 그런 상황에서 어디에 맡겨가지고 한다라고 하면은 훨씬 그 부담도 적고 싸워서 이겨서 그걸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원금이 내가 1억이 들어갔든 2억이 들어갔든 뭐
몇백만 원이 들어갔던 이거를 찾는 게 실제로 현실적으로 이렇게는 안 돼요. 내가 지금 스태킹 한 거는 가상자산이고 가상자산에 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거래소의 가격이 올라가지 않으면은 말짱 도루묵이에요. 주장을 다른 걸로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얼마를 했다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비트, 어떤 사람은 이더, 뭐 초창기에 어떤 사람은 USDT, 어떤 사람은 KOK. 아, 이거를 사가지고 재단에서 거래소를 운영을 해가지고 재단에 돈을 넣고 그걸 사갖고 간 게 아니에요. 전부 다가 5대, 뭐 옛날로 따지면 4대 거래소에서, 국내 거래소에서 샀을 거고, 일부는 그 산 거를 또 해외 거래소로 보내가지고, 그 KOK를 한 사람들은 중간에 다른 거를 사가지고 옮기는 작업을 하는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거래소를 통해서 다 샀어요. 계좌가 KOK 재단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대부분의 이 그 사기, 코인 사기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가 회사가 가지고 있는 계좌에다가 돈을 넣은 거예요. 가짜든 뭐, 그 그 명목상으로 표시만 돼 있는 그런 거든 간에 돈을 넣고 그 가짜든 뭐 이런 것들을 받은 거지요. 그렇게 생기는 게 대부분이 코인 사기는 그렇게 돼 있는 거 우리는 현금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아셔야지만이 안 그러면은 정말 피해자로서 뭐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피해자로서 알아야 될 내용도 하나도 모른다는 그런 결론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피해자라면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나름 알려드리고 그러는데, 아, 뭐 보는 사람도 뭐 그다지 많지도 않은 거고, 이거는 이 내용을 들으시는 분조차도 다른 사람들한테 이거를 좀 들어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아, 정말 힘든 싸움을 계속 하는 수밖에 없죠. 근데 저는 경찰만 좀 똑똑했으면 좋겠고, 검찰만 좀 똑똑했으면 좋겠다.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을 이해를 시켜가면서, 그리고 선입견에 꽉 잡힌 사람들을, 그 선입견을 만든 사람들이 또 있지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정말 너무나 힘이 든다. 저는 지금 경찰과의 다음 현재 뭐 스케줄이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어, 김판정이 예를 들어 가지고 무죄가 되거나 6개월이라는 구속 기간이 지나면은, 그리고 1심에서 무죄가 된다고 하면은 얘가 해외로 도피를 한다거나 출국을 해버리면은 출국 금지를 시킬 수 있냐? 1심은 무죄가 났는데 그러면은 한중과 같은 꼬라지가 날 수도 있다. 그래서 빨리 수사를 좀 해줘야 된다. 제 주장은 그거지요. 그리고 그 구속 상태에서 구속 해제가 되고 나면은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수사를 하는데 또 제약이 엄청 따라요. 언제까지 출석을 해달라고 했는데 출석을 뭐 어떠한 핑계로 또 늦추고 이러면은 수사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구속이 돼 있는 상태에서 필요하다면 대질 신문도 하고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수사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라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안 돼가지고 그런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지면 누구를 탓해야 돼요? 그럼 우린 또 생각하는 게 그거죠. 무능하거나 무식하거나 아니면은 커넥션이 있거나 이것밖에 생각이 안 되지요. 벌써 4월 오늘 10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경찰한테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 사건이 수사 종결이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경찰에서는 나야 된다. 검찰로 넘겨져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